이번 리뷰할 책은요,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은 전자책으로 읽어서 뭐 두께가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,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. 가격은 14,400원. 요건 10% 할인된 가격이구나. 16,000원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미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강원국 작가님이 지으셨고 페이지는 332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. 저는 전자책을 별로 신뢰한 편은 아닌데요. 전자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소장할 수가 없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전자책이라고 해서 더 많이 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저렴하긴 하지만 근데 비슷한 가격을 낼 거면 기왕이면 소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, 뭐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말고도 이제 물적인 욕구도 분명히 채워져야 만족감이 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종이책을 좀 구매하려고 하는 편이고, 전자책은 또 어떤 책을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냐면 약간 내가 두 번 읽을 것 같지가 않다, 혹은 이거 소장할 가치가 없다, 혹은 제목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러지, 어떤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전자책으로 읽었는데, 이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지금의 감성대로 읽을 수 있느냐? 그럼 분명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제 아이한테 책을 물려줬을 때 과연 비슷한 감성으로 읽을 수 있겠느냐?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,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목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목이 너무 트렌디하거나 이러면 기왕이면 전자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제가 이 책은 좀 실패한 건데, 제가 왜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읽고 나서 너무 소장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던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소장할 가치가 없을 때 전체로 읽는데 이 책은 좀 소장을 하고 싶었어요. 이 책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었는데, 어, 그 대통령이라는 인물이랑 이제 작가가 함께 하면서 했던 그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 책에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. 그,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대통령이 어떤 연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대신 그 글을 써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, 책을 보니까 실제 글 써주는 작가가 있고 팀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. 저는 그게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글을 쓰고 그 연설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치라는 게 좀 무섭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. 이게 저만 너무 늦게 알았던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놀랐던 부분도 있고, 음, 또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격도 많이 당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좀 명확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굉장히 잘 표현하면 좋겠지만 모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기왕 그러면 전문가들, 그러니까 그 팀이 도와줘서 글이나 이런 걸 완성하면 되지 않나.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, 뭔가
그 디테일한 수필을 보는 느낌? 그런 게 좀 들었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색깔을 이제 글이나 이런 데서 좀 내비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,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좌나 우를 차치하고 한 나라 국민이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런 사람은 이제 매력적일수록 이제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죠. 우리가 뭐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지만, 일본 하면 일단 지금은 물론 아베 총리가 아니죠.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아베 하면 일본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것처럼,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그 시대의 상징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이런 건 좀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. 뭐 좋다 안 좋다는 좀 그 차후 얘기지만, 어 책에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강원구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기도 하죠.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글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 뭐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념이 간접적으로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양쪽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균형적인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,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. 근데 그건 당연하죠. 이 경험하신 분의 경험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긴 하지만, 그 좌우대칭이 좀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책이에요.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를 자주 접하잖아요, 우리가.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, 우리가 정치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, 뭐 좌 혹은 우 이렇게 해서 뭐 좌파, 우파 이렇게 딱 나눠서, 너 좌파야, 우파야, 넌 좌파, 넌 우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, 전 이런 거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런 저도 투표를 하러 가면 우리가 좌다, 우라고 우다라고 구분된 어떤 정당에다가 투표를 할 것이고,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만은, 그때그때마다의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 나름 생각을 해요. 그게 좌인지 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정의를 저버린 악의 축이고, 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만이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, 그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그 시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다수가 지지했던 사람이고, 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수가 이제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가 그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내가 서 있는 반대편이 악이고 내가 서 있는 쪽이 선이다,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적인 내용,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,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조금 불편했다. 불편했다기보다 조금 아쉽다. 아쉽다라는 책입니다. 기왕이면 본인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글쓰기에 대해서 본인이 들었던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비중 있게 좀 다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사실 이 글쓰기 관련된 책인데 정치적으로만 제가 그 해당 리뷰를 좀 작성을 했었는데요.
글쓰기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꼭 이 책에서만 쓰는 건 아닌데,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보면, 그, 얘기하는 것들이 일관적인 게 좀 많은데, 근데 그 대표적으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. 그리고 보통 주어랑 서술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걸 일치시키는 게 좋다. 근데 어떻게 하면 일치가 잘 될 수 있느냐, 이렇게 보자면, 기왕이면 부사를 적게 쓰는 게 좋고, 그리고 문장을 좀 짧게 짧게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밥 먹으러 갔다 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짧게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좋다. 그리고 제가 접속사를 없애라는 부분도 이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. 이 내용을 어디서 제가 들었었냐면 그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IELTS라는 그 영어 시험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고 듣고 뭐 쓰고 뭐 이런 것들의 능력을 시험 보는 시험인데 그 영연방에서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. 거기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그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and나 이제 but 뭐 이런 however 이런 내용의 그 접속사나 접속 부사를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영어에서는 이런 걸 쓰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쓰는 거는 안 좋은 그 습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기왕이면 수동태 쓰지 않는 게 좋다.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는 뭐 나에 의해서 삶을 구매를 당했다.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. 내가 차를 샀다 이러지.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해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,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문장이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동태를 피해야 된다.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기왕이면 수동태를 좀 피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 그 외국어 영역 수능을 보자면 수동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근데 그게 그러면 좋은 문장이라서 그 수능에 나오느냐?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꼬아서 내기 때문에 수동태가 많은 건데, 오, 그,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 신경을 못 쓰고 놓치는 부분이 많지만, 글을 쓸 때는 우리가 태고할 수도 있고, 쓰면서 생각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잖아요, 생각을. 수동태를 내가 쓰고 있나? 보면, 의외로 불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일 수 있으면 좋다. 뭐, 그런 내용입니다. 책은 저는 종이책으로는 구매 안 했는데 어, 제 딸이나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긴 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매는 할 생각이거든요. 그리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게 이 강원국 교수님 보니까 본인의 책을 읽고 리뷰를 달았던 사람들을 다시 그 이분의 책을 읽은 독후감을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평을 또 쓰시더라고요.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도 블로그에 제 책을 읽으셨던 분의 리뷰에 대한 리뷰를 쓰려고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제 그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이시거나 글을 읽으신 분들에 대한 댓글도 잘 못 남겨드리는데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모쪼록 좀 책에서 그
제가 종이책이면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전자책을 읽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이 책도 제가 추천한 책 중에 하나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쪼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